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굉장히 대중심리 파악이 쉽게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어요.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되게 철학자 같은 느낌이. 철학. 정말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약간 심리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심리 공부를 뭐 학자처럼 파고드는 건 아닌데 심리학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공부를 좀 하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말 표현은 굉장히 다르게들 표현을 하시는데 느껴지는 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것들이 왜 이렇게 이런 게 나올까 궁금했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뭐 어떤 계약을 시키거나 이런 게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심리 상태가 모여서 대중심리를 이루게 되고, 그 대중심리가 모여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좀 큰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이러한 사이클이 형성된다라는 법칙을 발견을 하고, 제가 그걸 계속 대입을 여기저기 옛날 것도 대입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거의 어긋남이 없이 진행이 되더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책을 쓰게 됐죠.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있어요. 기본적인 공통 심리. 제가 첫 번째로 책에도 썼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표현은 별로 다르게 표현하는데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손해보기는 절대 싫어합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한 틱이라고 하거든요. 틱. 네네. 네. 틱 하나를 내리기 싫어가지고 버티다가 손해를 크게 본 적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이에요. 만약 10,000원이면 10,000원에 팔려고 하지 9,990원에 팔려고 하지 않아요. 한 틱이라도 이익을 보고자 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걸 적용을 딱 해보면 공통된 적용 심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을 때 양도세가 적용이 되면 이미 내가 거기에 양도세 이 정도에는 내가 팔겠어라고 미리 계획을 하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규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양도세 규제를 먹은 상태에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 그럼 내가 그 상태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이건 정말 싫다 이거죠.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심리 상태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유세 때문에 겁나서 나오고 금리 때문에 겁나서 나오고, 이 상태에서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매물 출회되지 않아요. 보유세 올라간다고 해서 매물 출회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보유세 무서워서 이거 내놓지 거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진단이 틀리는 거예요. 기본 전제 조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모르니까 이런 요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일반적으로들 행동하더라. 그래서 하락 요인, 상승 요인들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적용을 하죠. 호재가 있으면 상승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른 상황이 되면 호재가 들어와도 안 올라가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2012년 말에 7호선이 개통을 합니다. 지금 7호선 끝내주죠. 그러니까 7호선이 개통을 할 때 되면 이게 호재예요, 뭐 악재입니까? 호재죠. 엄청난 호재죠. 제가 그때 부천에 살았거든요. 부천이 실제로 이 7호선 라인이 개통되기 전에는 서울 지역으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1호선이 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제가 상동에 살았었는데 상동에서 버스 타고 송내역을 가가지고 송내에서 1호선 타고 가가지고 또 버스 타고 이동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7호선이 개통이 되면 쫙 강남까지도 한 방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인데 그때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냐? 그때 시기적으로 보면 2012년 말이잖아요. 시기적으로 이게 하락 안정기란 말이에요. 호재가 생겨도 반응을 안 합니다. 얼어붙어가지고. 그때 무슨 현상이 생겼냐? 그때 기대하면서 버텼던 분들이 다 던졌어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다른 더 큰 요인에 의해서, 분위기나 이런 큰 요인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작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막 공급량이 어찌고 막 이게 따져가지고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큰 분위기, 흐름, 그리고 이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저는 사람 대중심리가 근간을 이루고, 그리고 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바닥에서는 전세, 그 다음에 상승 이후에는 정책. 근데 정책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람 심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큰 흐름을 이룬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그 흐름의 방향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을 파악하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게 어쩌면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요인들을 막 적용을 해보는데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일관성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요즘에는 어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산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모르는 게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잘못 진단했다가 틀리면 자기 전문가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폭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 지금은 이제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러니까 이제 함부로 진단을 안 하려고 하는 회피성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있죠. 실제로. 일관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네네. 그건 맞아요. 그것도 저는 네, 저도 그거는 어느 정도 회피보다는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회피보다는 저는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자기 주장을, 자기 요인을 가지고 뚜렷하게 저장해서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본인이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일관성이 없는 요인들을 배제를 다 해봤어요. 배제를 다 하고 어떤 요인에 움직일까 이렇게 쫙 해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법칙이 나오는 거죠. 그게 사람 심리다. 그리고 사람 심리가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람 심리의 그런 요소들을 접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굉장히 대중심리 파악이 쉽게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어요.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제도, 다른 나라에는 없잖아요. 전세제도가. 그러니까 전세에 의해서 매매가가 움직이는 가장 이 방향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턴할 때거든요. 턴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까. 저도 이 사이클은 이미 완성은 됐었는데 바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까가 규명이 안 됐었어요. 한참 동안.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강남의 복부인이라든지 막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호가랑 막 전세가 이렇게 매일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들여다보니까 일정 법칙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구나. 해서 딱 보니까 그걸 접목을 해보니까 계속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가. 그 다음에 밀려서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지속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하나 둘씩 확산되죠. 이제 그 올라가는 거를 인정하는 게 확산되면 그게 이제 대중심리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중심리가 한번 모여지면 그 방향성이 일관성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멈추거나 방향이 턴 쉽게 예.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이 돼야 턴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오류를 겪는 게 공급량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아까도 제가 소형 평형이 초과 공급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초과 공급 상태에도 그 계속 방향성 때문에 계속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걸 틀리고 이제 공급이 희소하니까 공급으로 턴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대중심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일관성 있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보이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힘, 이 방향을 턴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은 뭐냐? 공포죠. 근데 공포가 뭐에 의해서 오냐?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지금까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외환 위기, 세계 경제 전체적인 위기, 아니면 미분양.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세계 경제 위기가 올 것이 아니라고들 다들 저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미분양. 그러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미분양도 생기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미분양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미분양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지금처럼 미분양이 생겼다가 다 소진되거나 이러면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미분양이 생겨서 이게 지속되고 그 미분양이 많아지고 그래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고 입주 미분양이 생겨야 비로소 사람들한테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 입주 미분양 때는 빠른 기간 안에 빨리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 오른 상태에서는 전세 맞추고 이러면서 다 소진이 되거든요. 떨어질 때는 전세가도 뚝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니까 자금이 부족하게 돼요.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이 이제 공포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막 서로 던지는 거죠. 서로. 호가 낮춥니다. 예.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 공급 살고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그때 비로소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심리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수요 공급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오류가 반드시 이게 정확하게 지금이냐 아니면 먼 후냐 이거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먼 후의 일을 지금이라 판단하면은 내가 틀린 선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뒤에 몇 년 뒤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판단할 때는 틀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서두에 잠깐 네.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재밌는 책, 평점도 되게 좋고. 아, 예, 감사합니다. 별 5개, 7개를 주신 아, 분도 예, 계시고. 예, 예. 네, 저도 읽어봤고요. 네.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잠깐 언급을 했듯이 저는 부동산이 기본 대중심리로 흘러가고 그에 전세와 정책이 영향을 미쳐서 사이클을 형성이 되고 그래서 사이클에 대한 그 요소마다 하나씩 이제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전세가 어떻게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하락할 때는 어떻게 방금 말했듯이 이제 어떻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쭉 자세하게 원인과 현상들을 규명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써놨죠.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공부하면서 해소가 안 됐던 약간은 좀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제 책이 그거를 거의 다 해소를 시켜줬다. 그런 평이 그런 평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저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책을 썼던 거고 조금 앞뒤로 이제 우리가 뭐 잘못된 상식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초보자들이 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이 책 한 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책 쓰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글 쓰는 거에 완전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쓰고자 시도한 거는 벌써 3, 4년 전, 훨씬 3, 4년 전에 시도하는데 처음에는 챕터 1이 전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세의 유래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쓰고 제가 검증을 좀 받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친구한테 이거 이제 원고를 보내봤죠. 그리고 보냈는데 한 3일 정도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얘가 책이 아니죠. 원고를 읽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 첫 장부터 전세가 유래부터 해가지고 뻔한 얘기들을 막 나오니까 읽기가 싫은 거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독자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걸 쓰다니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목차를 바꾸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첫 단락은 뭘 넣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 그래서 이제 상식에서 우리가 잘못된 알고 있는 상식, 이걸 10선 이렇게 쫙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로 넘어갔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바꾸고 나서 보냈더니 3시간 만에 이걸 독파를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용 신선하니 괜찮고 논리도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시간도 굉장히 숙성이 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사실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일필휘지 뭐 이런 그 문장이 막 휘황찬란하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글을 못 쓰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의 입장에서 그냥 상담하듯이 그리고 상담한 내용들을 그냥 제가 마음이 가는 대로 썼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또 좋은 평으로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책 이벤트 영상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이 책은 아파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와 부동산과의 관계, 폭락과 관련해서 조금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처럼 될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고 꽤나 두툼한 책입니다. 360페이지가 넘는 책이고요. 이 책 핵심 포인트를 꼽으라면 저는 파트 1에서는 2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1번, 2번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주택자분들은 파트 2의 3번은 꼭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무주택자분들 아파트 언제 사야 될지 고민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책 신청 방법은 항상 동일하죠. 일단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해 주시고 이 책을 왜 봐야 하는지 저는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좀 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왜 필요한지를 좀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꼭 빠뜨리지 마시고 댓글로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해주시고 책을 왜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8월 4일 일요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8월 5일 월요일에 당첨자분들께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받으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8월 7일 수요일까지 이메일로 주소를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현철 작가님의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시죠.
올해 이제 하반기 남았고요. 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예. 글도 쓰고 계시고 또 영상까지 시작을 하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책 쓸 때 기본 모토가 저는 일단 무주택자들이 부동산의 잘못된 상식을 좀 어느 정도 버리고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든 좀 제대로 된 상식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좀 함유해서 이 흐름상에서 좀 투자할 수 있는데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책을 썼고 유튜브 이제 동영상도 이제 제작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고 그와 더불어 이제 같이 지식을 좀 함유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널 이름이 있습니까? 채널 이름은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바로 알기 운동본부예요. 채널명이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 호도 호라고 하나요? 앞에 붙는 무아바,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 알기 운동본부 무아바. 네, 무아바 이현철로 정했습니다. 네, 좀 쑥스럽지만 그렇게 정해서 지금 채널을 운영하려고 지금 동영상 제작 지금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픈은 안 돼 있군요.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몇 개 해가지고 한꺼번에 올릴 계획이니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에 링크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예. 네, 그 고정 댓글을 보시면 그 네. 고정 댓글에 작가님의 유튜브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예, 고맙습니다. 네,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 후레인 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도 이제 후랭이 TV 인터뷰 하면서 후랭이 TV 그동안에 녹화됐던 거, 방송했던 거 많이 보고 했는데, 좋은 취지를 가지고 또 화를 내실 땐 또 화도 내시고, 뭔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보는 분들만 봅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같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뭐 앞으로의 좋은 계획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촬영도 촬영이지만 또 다른 콘텐츠로 또 예. 그런 기회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도 뵐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